충북 단양군 읍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었던 이 병원은 오래전 문을 닫았습니다. 마을 인구가 5천 명이 무너지면 헬스클럽이, 공연장이, 병원 영업이 차례로 어려워집니다. 단양군 단성면. 여는 시골이라 애기가 없어요. 본연은 못 봐. 분유는 없죠. 애기들이 있어요. 기저귀하고 저기면. 인구가 2천 명대로 내려가면 의용과 약국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단성면에는 의용과 약국, 학원과 카센터 그리고 제과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 인구가 1천 명대로 주저앉으면 세탁소와 목욕탕, 미용실, 주유소마저 문을 닫습니다. 전북 장수 읍내 목욕탕이 사라지자 결국 군청이 목욕탕을 직접 운영합니다. 터미널 앞쪽에. 그건 없어졌고요. 네, 없어졌죠. 그래서 먹고 갈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깨끗하고 네, 또 저렴하고. 저렴하고. 네. 얼마라고요? 예? 1,500원. 장수군 계남면 주민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직접 빨래방과 카페를 차렸습니다. 빨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국고 지원 받으셨어요?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민간 기반 시설이 사라지면 재정 투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2만여 명, 장수군의 내년 예산은 4,200억 원. 반면 인구가 장수군의 10배인 전남 목포시의 예산은 9,800억 원으로 장수군의 주민 1인당 예산이 목포의 4배나 됩니다. 경북 의성군 마을 입구를 지키던 주유소와 식당, 카페는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의성은 전국에서 지역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의성군 안개면, 그런데 올해만 30명, 지난 10년 동안 모두 246명이 안개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실제 의성군의 합계 출산율은 1.6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지역 소멸은 저출산보다는 청년들의 도시 유출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의성군에서 유일하게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한 병원. 산부인과는 필수로 간데 돈 문제야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주면 되지만은 사람들이 이런 시골에 안 올라가시니까. 하지만 분만실은 여전히 한 곳도 없습니다. 분만실이 없는 의성군에서 장례식장은 10곳이 영업 중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인구 유출과 감소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기반마저 흔들며 남겨진 사람들의 이동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발묶인 소멸 위기 지역의 현실과 대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윤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 무렵 진안 읍내의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의자는 모두 만석입니다. 약을 짓거나 장을 보기 위해 읍내에 나온 노인들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올 때마다 버스 시간에 맞춰 서둘러 볼일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를 한 번 놓치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 그런 때가 불편하지. 그리고 어디 금방 어디서 이제 누가 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시내에서 만나자고 할 때면 그 시간 못 맞추고. 이용객이 줄다 보니 배차 간격은 점차 길어지고 버스도 작아졌습니다. 여기서 11시에 나가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없앴어. 그래갖고 12시 차를 타면 큰 차를 안 보내주고 쬐깐 차가 와갖고 그냥 복잡이야. 버스 38대가 무주와 진안 장수를 모두 오가는 무진장 여객. 버스 한 대가 하루 평균 300km 이상을 이동하지만 텅 빈 채 운행하는 노선이 적지 않습니다. 손님이 조금 없는 편이고 그다음에 노약자들이 거의 80, 90 먹은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들 안 해요. 운임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 적자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3개월째 밀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버스 서비스 양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입성이 있으면은 군에서 조금 지원을 늦게 해줘도 괜찮고 그런데 재정 지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주면 저희들 임금이 체불될 수밖에 없어요. 인구 유출이 지역 경제 규모를 줄이고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떨어뜨리는 상황.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은 버스 노선의 다양성이나 운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대중교통 최소 서비스 수준에서 지난해 기준 절반 가까운 지역에 대중교통 취약지와 사각지역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이동과 인근 거점 도시로의 지역 간 이동의 출발점이 되는 시내 농어촌 버스. 이동권 약화는 의료나 쇼핑, 교육 등 필수적인 일상활동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현 시점의 인구 문제 현황과 대안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는 농어촌 지역의 문제로만 여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소멸은 비수도권 도시로 상당히 번져 있고 광역시인 대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대표 상점가, 임대를 날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도심의 이동에 인구 감소가 겹친 영향입니다. 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은 지난해 6월 인구 5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는 등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는 일자리, 그다음 청년들의 어떤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또 정주 여건 그런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인구 소멸 위협은 어느새 포항 같은 비수도권의 대형 도시들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해도 소멸 고위험 지역은 군 단위 지자체로만 구성돼 있었지만 불과 3년 사이 상주시가 고위험 지역이 됐고 포항과 대구 남구는 소멸 위험, 대구에서 젊은 인구가 가장 많다는 달성군마저도 주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구 경북 전역에서 정상 지역은 구미 단 한 곳 남았습니다. 하지만 구미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1년 사이 2,500명 넘게 인구가 줄어드는 등 경북 10개 모든 시에서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5,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부서별 칸막이 속에 각 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따로따로 교육 사업은 따왔는데 산업 사업은 또 따로 하니까 이게 시작되는 연도도 다르고 악의도 안 맞고 지방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붕괴되며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지방소멸.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던 사이 어느새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